안녕하세요. 초로쌤의 서유교실 초로 이용구입니다. 드디어 오늘 짧은 문장을 쓰면서 서유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따라해 주시는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야기하면서 흔히 수다를 떨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문장 하나 써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받침도 하나 없는 글씨만 있네요. 오늘은 우리나라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 화선지에 아무런 선을 안 긋거든요.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화면에 나오지 않는 데까지 갈까봐 그 걱정도 해야 되고요. 또 좀 이게 맞아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생각하고 쓰는데요. 여러분 많이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나라를 썼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강조하는 건 그렇잖아요. 이응이 우하고 맞고 이게 세로획하고 맞고 이거 세로획은 다 맞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나왔자는 여기 점이 이렇게 맞으면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렇게 좀 더 나갔죠? 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리고 요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오늘 여러분 처음 쓰는데 이제 애국심을 가지고 이 글씨를 썼으면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자 쓸 때 이응은요, 요건 지금 좀 뭉툭한데요. 이렇게 붓을 싹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맞아야 되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응 쓸 때 이렇게 해서 이 이응을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요 면 있잖아요. 이렇게 잘린 면 있잖아요. 이렇게 이응이 반 갈라져야 된다. 이게 우리가 기초 할 때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요걸 잘 살려서 썼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끌고 갑니다. 가늘게 끌고 가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가서 힘을 줘서 이렇게 오면 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리자에서는 요 리을이요. 리을이 이렇게 해서 요 리을이 요 부분을 지나가죠. 이렇게 조금 지나가서 아래쪽으로 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면 리을이 되겠습니다. 리자. 요 부분, 요걸 좀 지나간다는 거, 이걸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안 지나가면요, 여기 안 지나가면 이상해. 그렇죠? 이렇게 이상하게 되죠, 좀. 그런 느낌 있죠? 이렇게 좀 지나가야 된다. 요거를 여러분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쓸 때 보면요, 이렇게 해서 우, 리자도 이렇게 해서 우하고 맞아야 되니까 세로획이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요. 이렇게 꼭 맞출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여러분 꼭 이응하고 요세로하고 이렇게 우하고 리자의 세로획하고 이렇게 딱 맞으면 이게 글씨가 세로줄이 쫙 맞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제가 우리나라를 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 갑자기 우리라는 것보다도 나라고 하는 거,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뭐든지 내가 돼야 되고, 나 지상주의가 됐어요. 너무 개인주의에 그게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제가 지금 우리나라 하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리라고 하는 걸 좀 더 생각했으면, 다시 회복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전에도 유튜브에 그 첫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했지만요.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이거 떡하면
혼자 먹는 건 아닌 줄 알았어요. 그죠? 그냥 뭐 이렇게 그래서 담아가지고 이웃집에다 이거 떡했다고 이렇게 갖다 나눠 먹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옆집에서 뭘 먹었는지 몰라. 그죠? 그냥 아파트에 살아도 엘리베이터 타가지고도 인사도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대요. 같이 모여 있으면서. 이게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요새 저기 뭐 우리 저 뒤에서 이제 좀 이렇게 보면 뒷집에서는 아침에 생선을 구워 먹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생선 냄새가 팍팍 굳는 냄새가 나니까 저 집이 오늘 아침에 생선 구워 먹는구나 이렇게 알 정도지 생선을 주워서 뭐 구워 먹어 이렇게 아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참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주의를 살아가는 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라고 하는 거 우리 또 내 나라고 내 나라 좋죠. 그건 좋은데 또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도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나라를 걱정하는 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더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 리. 저도 자꾸 이렇게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글씨를 잘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붓이 또 닿을 때도 이렇게 느릿하게 되면 싹 되면 이렇게 면이 잘 나오면서 이렇게 글씨가 더 쌈박해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붓을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글씨는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느슨하게 이렇게 뭉툭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글씨가 좀 느슨해 보이잖아요. 근데 붓이 닿을 때 이렇게 싹 되면요, 이거 좀 글씨가 좀 쌈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거 너무 느슨하고 그냥 그렇게 쓰면은 글씨가 또 너무 이렇게 답답하게 보인다 그럴까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로획도 할 때도 보세요. 이렇게 쓸 때 이게 돼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돼서 붓을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싹 해서 세로획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쓰면은 좋겠습니다. 이제 나라를 한번 또 써봐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라자는 뭐 정자체랑 뭐 다를 게 없죠. 라자 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 조금 올려가서 더 나가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나라입니다. 아까 시작할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거보다는 더 좀 나가게 쓰시고 여기 높이가 맞게 쓰시고 이렇게 높이 맞게 쓰시고 그러면 되겠고요. 요 세로액은 여기 딱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아무리 긴 글씨를 쓰더라도 세로액이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선을 잘 맞춰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붓을 댈 때 너무 느슨하게 하지 마시고 모든 붓을 댈 때 이렇게 초로쌤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싹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하면 글씨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아주 산박하게 된다 그럴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 점도요, 요런 점도 붙일 때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점이 붙을 때도 이렇게 두껍게 붙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여기 가서 이렇게 두껍게 붙으면 답답하거든요. 이게 붙는 면이 두꺼우면 답답한 거예요. 두터우면요.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게 너무 이렇게 두껍게 붙으면 답답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 붓끝이 이렇게 해서 됐으면요,
요거 끝만 살짝 이렇게 가늘게 붓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하면 글씨가 굉장히 세련돼 보이고 좋아 보여요. 두껍게 안 붓는 게 좋겠습니다. 자, 나라 한 번 더 써보겠습니다. 나라, 그죠? 라자요.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든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이게요. 왜냐면은 사람이 자기가도 모르게 난 이렇게 잘해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또 이렇게 목표가 이렇고 목적이 이런데 전혀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게 거꾸로 되는 현상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전도몽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전도몽상에. 근데 사실 우리가 돈이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그죠? 돈이 굉장히 필요한데 너무 돈 하다 보면은 돈의 노예가 된다고 하는 거죠. 아, 이거 옷이 뭐예요, 옷이. 이거 옷은 우리 이거 추울 때는 따뜻하게 해주고 여름에 덥게 하자 우리 몸을 이렇게 가려주고 보호해주는 건데 이 옷이 옷을 너무 좋은 걸 사 입어가지고 이젠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옷을 보호해야 돼. 이게 옷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옷이 사람이 옷을 보호하는 세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뭐 엊그저께 제 친구가 뭐 결혼식을 하는데 그 뭐 딸 시집을 보내는데 뭐 이런 얘기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또 가방을 사지 그 얼핏 가방을 했는데 가방이 명품백이 그렇게 비싼가 보죠. 예? 가방이 엄청 비싼 걸 더 사서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가방이 그렇대요. 뭐 저는 그런 가방도 없고 또 우리 아내도 그런 가방을 못 들어봐 좀 미안한데 이게 가방이라는 게 비가 오면 안 되는데 비가 오면 진짜인지 아닌지 그 뭐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비가 막 쏟아지면은 가짜 가방은 머리에도 이고 띄고 비 안 맞으려고. 근데 진짜 좋은 가방은 가슴에 품고 뛴대요. 근데 이게 지금 좀 뭔가 우리 생각했던 거 달라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집도 우리가 너무 좋은 집에 살면 또 그래. 옛날에 뭐 조가상간 너네 조가상간 집을 내 고향 청든 땅 하면서 참 그렇게 살아도 행복한 적 많았잖아요. 한 방에서 아버지 엄마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자식들까지 그냥 뭐 한 10식구씩 살아도 한 방에 그렇게 살아도 그렇게 불행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몰라 저 서울 같은 데 가보면 그냥 막 울타리에 그냥 이런 뭐 가시철조망 해놓고 유리 같은 거 해놓고 뭐 아이고 그러니까 꼼짝마라 이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집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이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집을 사람이 지켜야 돼. 사람이 집을 지킨다는 거죠. 저한테 서예 배우는 분이 있는데 서예 교실 오려면은요 한 4km 정도 나오시거든요. 4km 정도 나오는데 자기는 한 번도 집 문을 잠가 본 적이 없대. 거실 문도 안 잠그고 나온대요. 뭐 가져갈 게 있냐. 제가 볼 때 아주 엄청 잘 사는 집인데도 그렇게 하고 다니까 한 번 잠가 본 적이 없대요. 참. 그러니까 집이 사람이 지켜야 되는 집인지 사람이 그냥 그렇게 자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집인지 그거야. 이게 뭐든지 바뀌어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거 그죠? 나만 잘 살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돼. 이제는 거기서 좀 옛날로 회복할 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나라.
해서 쓰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쓰다 보면 글씨가 되는 거예요. 이건 무슨 한 번 써야 될 것 같으면 그 아무런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자꾸 써서 좋아지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재밌어요. 이렇게 더 조금 공간이 좀 좁으면 조금 작게도 써보고, 이렇게 조금 작게도 써보고, 그죠? 이런 데 같은 요 조그맣게 작게도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요, 글씨 연습이 되면 재밌다는 거예요. 자, 그죠? 자, 여러분 열심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처럼 이제 뭐 우리나라 연습했으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 리, 나라. 네. 더 옆에도 써볼까요? 여기다 이렇게 리, 저는 오늘 수업에서 우리가 좀 회복하는 게 뭐냐면 따뜻하고 아름다운 나라, 그냥 우리나라를 조금 더 회복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저희 구독자이신 조관문 시인님이 지은 시를 한 수 써봤어요. 근데 오늘 강의 내용하고 너무 맞아서 이걸 한번 여러분 앞에 낭송해 볼까 합니다. 근데 그 조관문 시인은 너무 낭송을 잘하시고 목소리도 좋은데 초록쌤은 그렇지 못해요. 그래도 우리 조관문 시인님의 그 시, 자, 이 시를 여러분 앞에 낭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기도, 조관문. 시냇가 나무처럼 가뭄 타지 않는 마음 되게 하시고 푸름으로 가득 찬 잎사귀같이 희망의 색도 변하지 않게 하소서. 옳지 않게 사는 것 따르지 않게 하시고 그런 길 가면서도 바르다 고집하는 오만의 기운이 있지 않게 하소서. 마음에 양식될 만한 것은 밤낮 가리지 않고 부지런히 받아들여 10번이든 100번이든 되새기고 되뇌이어 내 것 만들게 하소서. 그럴 때는 행실은 겨처럼 가벼워 약한 바람에도 날아간다 했으니 선한 행실 뿌리 내려 세찬 바람 견디는 나무같이 서게 하소서. 타고난 복 많지 않다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작은 돌 모아 높은 성 쌓아 올리듯 소소한 건 모아 담아 큰 행복 만들게 하소서. 네, 이 조관문 시인의 이 시를 제가 보면서 소소한 행복, 그죠? 우리가 우리나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울려 사는 그런 아름다운 행복을 이게 꿈꿔봤으면 참 좋겠어요. 제 조관문 시인, 그 귀한 시인의 시를 낭송에 좀 부족한 점이 있지만 여러분도 이 시인의 이 시를 한번 낭송하고 음미해 보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러분, 전번에 우리나라를 만약 판본체 썼다 그러면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요. 보세요. 리자가 이렇게 해서 봐요. 이건 여기까지 나왔어요. 이렇게 나자는 내리긋고 조금 바깥 점에서 조금 들여 쓰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판본체 썼는데요.
여러분 판본체는 어떻게 써요? 판본체는 이렇게 여기까지 거의 나와 있어있고 점 있는 건 여기 조금 들여쓰고 막 이랬어요. 근데 궁체는 안 그래요. 궁체는 이게 들여가고 오는 게 아니라 이게 그냥 세로, 이응에 이 세로만 쭉 맞으면 되는 거야. 이 점하고 상관없이요. 요거 지나가게 쓰시고 이응 요거 양쪽에 맞추셔 반 갈라져야 되고 네, 요것도 좀 지나갔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점은 니은하고 높이가 맞은 거고 이런 식으로 연습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은 우리나라를 써봤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나라 쓰면서 수업을 맞춰볼까 합니다. 이렇게 작품 쓸 때 보면요 여러 가지 쓰거든요. 이렇게 또 이렇게 쓰고요. 여기다가 또 나라도 옆에도 이렇게 쓸 때가 있어요. 이렇게 초등학생들은 이런 것도 많이 씁니다. 이렇게 조그만 A4 같은 데다 쓰니까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렇게도 쓰거든요. 자, 아무튼 여러분 글씨 연습 많이 하셔서 좋은 글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업 유익하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아름다운 우리나라 많이 사랑하고 내가 아니라 나보다도 또 우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록쌤의 서예교실을 마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